첫째로 혈당이 높아지면 이 혈당들이 단백질에 들러붙어요. 이 높아진 당이 피부에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피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이 수분을 붙잡고 있는 능력, 이걸 저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당 환경은 혈당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 칸디다, 이런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갑자기 쥐젖이 몸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검은색 피부 부위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피부 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뇨 환자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특별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는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걸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 환자가 원래 피부가 잘 건조해집니다. 미세혈관의 능력이 떨어져서 피부 표면까지 수분, 혈액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상처가 난다, 그러면 표면이 넓잖아요. 넓은 면적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또 특히 혈액순환이 가장 먼 부위, 발 같은 경우에 당뇨발이라고 있잖아요. 발 피부가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거기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고, 그러면서 궤양이 되고 골마버려요. 초기에 만약에 건조해지는 단계에서 잘 대처를 했으면 상처가 깊어지거나 괴사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초기에 좀 건조한 애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방치를 하고 병을 키워버립니다.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가 말초 증상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초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고혈당에 의해서 말초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는 현상. 왜냐하면 고혈당은 미세혈관들을 자꾸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이 되고, 그 결과로 가려움, 감각 이상, 따가움, 땀 분비가 중단되는 현상, 그리고 소변을 누를 때 따가운 증상, 이런 말초 신경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건조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 피부 건조를 관리를 잘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병증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왜 유독 이 피부 건조가 잘 생길까요? 첫째로 혈당이 높아지면 이 혈당들이 단백질에 들러붙어요. 이 높아진 당이 피부에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피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이 수분을 붙잡고 있는 능력, 이걸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둘째로 이 고혈당 자체가 미세혈관을 손상을 시키면 피부까지 도달하는 산소, 물,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땀 분비도 줄어들고 분비액 전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건조감이 생기고, 그 건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가 촉촉하면 보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 스치면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 작은 상처가 또 염증을 일으켜 버립니다. 촉촉하냐 안 하냐가 추가적인 피부 염증을 부르냐 마냐, 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혈당 환경은 혈당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 칸디다, 이런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래서 구강 내에 궤양이나 성기의 궤양이나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거기에 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건조가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추가적인 감염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피부의 면역을 점점점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어요. 쥐젖이랑 벨벳 피부라고 이렇게 검게 착색되는 피부 질환이 잘 생깁니다. 지금은 이 쥐젖이랑 이 벨벳 피부 자체가 당뇨랑 연관이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으로 이걸 연구를 한 기관이 2007년에 이란의 한 병원에서 쥐젖이 30개가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유병률을 조사를 하니까 유병률이 52%였습니다. 쥐젖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을 모아보니 거의 반수가 당뇨를 앓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쥐젖이나 벨벳 피부, 이 과잉 증식입니다. 이거는 피부가 쓸데없이 증식을 과도하게 한 건데, 이게 왜 생겼냐면 당뇨가 있으니까 몸에 자연히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요. 근데 그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지 못하고 인슐린 과잉 상태가 됩니다. 혈중에서. 이 과잉된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일종의 비료처럼 작용을 해요. 이 성장 자극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과잉 성장하게 만들어 버려요. 쥐젖이든 벨벳 피부,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해요.
피부가 과잉되게 너무 겹겹이 쌓이니까 검게 보이고 쥐젖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쥐젖이 몸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검은색 피부 부위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혈당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당뇨 환자는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 통각이 둔해져 있어요. 피부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뭔가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인지가 늦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양말도 잘 맞는 부드러운 걸 신어야 되고 각질이 생기고 건조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습을 잘 해주고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생기는 부위들을 미리미리 좀 보습만 잘 해줘도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이고 감각이 둔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발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촉감이 달라지거나 건조함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발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분들,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그것이 감염으로 연결이 되어서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발의 상처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잠을 잘 자야지 관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당뇨 환자 중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분들은 밤에 가려워서 숙면을 취하지를 못해요. 자다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긁으면서 뒤척이다가 깨버립니다. 이분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샤워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몸에 유분이 너무 많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샤워를 짧게 미온수로 한 다음에 샤워 후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3분 이내로 보습을 해줘서 건조한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면 건조감이 덜하기 때문에 깨는 빈도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샤워 후에 보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30분 전에 한 번 더 보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중간에 깨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고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유지해야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취침 시 입는 옷도 가급적 면 종류를 입으시는 게 좋고 합성 섬유나 울 같은 거를 입고 자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면이 가장 저자극입니다. 그리고 보습에 있어서 제가 논문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소 10% 크림이란 게 있어요. 요게 보습 능력이 좀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디로션에는 잘 쓰이지를 않고 요소 크림으로 따로 팝니다. 요건 제가 써보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보습 능력이 탁월한 요소 크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요 내용이 있어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 금액대가 비싸질 않아요. 요걸 구매해서 취향껏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당뇨 환자보다는 당뇨발 병증이 생긴 분들, 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분들, 이게 각질이 너무 일어났을 때 일반 보습제로는 그게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요소 크림 같은 경우에 조금 성능이 높아요. 보습 능력이. 그래서 각질 관리까지 된다고 하니까 당뇨 발 관리하는 분들은 거기까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단백질, 채소를 먹게 되면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조절이 잘 된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습관이 잘 안 된 분들은 우리 한국식 식단에서는 그냥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반찬이라든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은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2022년에 뉴트리언츠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먼저 해서 아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그게 점심, 저녁의 혈당 관리까지 영향을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 식사가 당뇨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채소, 단백질 먼저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 먹는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해주면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피부 관리, 건조, 당뇨병증, 눈에도 병증이 생기고 발에도 병증이 생기고 피부에도 병증이 생기고 전신적인
당뇨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이 이유가 높은 혈당이 미세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 내벽은 높은 혈당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손상을 일으킵니다. 과잉 혈당 자체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요소가 작은 혈관들, 미세한 혈관들을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세혈관에 도움이 되는 게 한방적으로는 구기자 감국입니다. 구기자 감국은 열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구기자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촉촉하잖아요. 미세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건조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낮추고 한방적으로는 열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방에서 말하는 열은 대부분 염증입니다. 감국도 마찬가지예요. 구기자 감국의 조합이 눈의 열을 낮춘다, 눈을 맑게 한다. 이게 다 가장 미세 혈관인 안구 혈관을 보호하고 손상을 회복시킨다.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기자 감국이 눈에 좋다라는 효능이 문헌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합이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세 혈관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건조하지 않게 하고 촉촉하게 해서 손상되거나 염증을 일으킨 걸 막아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실제 구기자 감국 조합으로 차를 먹거나 이걸 꾸준히 먹게 되면 피부 건조, 눈 건조, 몸에 각질 일어나는 거 이런 게 덜해집니다. 그리고 시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당뇨 환자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들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뇨가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건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눈이 건조해지는 거, 발이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는 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눈에 안 보이는 내 몸 안의 염증들, 혈관 내피가 건조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 관리를 잘해서 피부가 촉촉해지면 눈에 안 보이는 미세혈관까지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이 피부 관리, 건조에 대한 대응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어요? 밸런스 게임? 뭐지? 밸런스를 잡는다? 극단적인 것을 이제 두 개 중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둘 중에 골라라 이거지. 제시하는 것 중에 해보자고. 첫 번째 24시간 안 자기, 24시간 공부. 24시간 공복은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샤워 대 자기 전 샤워. 아침 샤워. 출근 10분 일찍 하기, 퇴근 10분 늦게 하기. 퇴근 10분 늦게 하기. 여행 체크리스트가 완벽해야 돼요? 아니면 가서 즉흥? 즉흥.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음 대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음.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다가 낫겠지. 어떻게 죽는지 알고 싶지 않아. 잠 안 자도 멀쩡한 체질 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나 원래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잠 안 자는 거는 내가 힘들어. 난 잠 많이 자는 거 좋아해서 그걸 선택하고 싶진 않은데. 순간 이동하는 능력 대 타임머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거. 순간이동. 왜요?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잖아. 근데 타임머신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사면 되잖아. 난 말했잖아.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미래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미래도 관심 없어 진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졌어. 이거를 한 게 사실 환자들이 극단적으로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선택해달라 그런 질문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정말 많죠. 그랬을 때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OX 내지 온오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가 통하지 않잖아. 항상 어떤 걸 바라봤을 때 맥락을 가지고 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보다도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사실 아까 뭐 OX 계속 줬잖아. 뭐 선택하라고 했지만 뭘 선택하든 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뭘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환자가 왔어요. 담배 피고 운동 진짜 최강으로 열심히 할게요.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운동 1도 안 하기. 나쁜 것도 다 하고 좋은 것도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은 자기는 다 안 하겠다. 이게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 실제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술, 담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활동 하나도 안 하면서 모든 걸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좋다 이렇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왜냐면 그 상황도 딱 이렇게 고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누가 조금 더 세상을 좀 진하게 살아가냐라고 봤을 때는 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고 보거든요. 왜? 운동을 1도 안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뭔가 나쁜 걸 피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되게 몸을 사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실 속에서 자라려고 사고방식이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삶을 더 재밌게 살아갈 확률이 거의 없지. 다 차단해놓고 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술, 담배 하더라도 더 세상을 더 진하게 경험을 하는 게 길게 살고 짧게 살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는 거. 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를 하진 않아요. 왜?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운동은 좋으니까 하는 거고. 밸런스 게임이 이런 거구나 싶은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저는 느끼기에. 실제 세상에서는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저것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걸 하나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재밌는 거는 좀 나쁘다. 이런 말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술, 담배 이게 몸에는 해롭지만 꽤나 재밌다 이런 얘기인 걸로 들려요. 그죠? 한국 사람의 특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뭔가 여가 문화라고 하는 게 술 먹는 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선택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거나 관심이 없어서 기껏 한다고 하는 게 술, 담배에 국한되니 이거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술, 담배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말초적 흥미를 주는 것 말고 훨씬 더 재밌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삶의 감각을 또렷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왜? 지구에 재밌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다 재미고 내가 도전해보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 그것도 다 재미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보다 다 즉흥적이고 말초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그거를 즐거움으로 상정을 하니 좀 참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재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재밌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식사 챙겨서 삼시세끼 하기 대 간헐적 단식. 밸런스 게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알겠고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황에 맞으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내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우겨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일정 부분 필요하다 싶으면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봤다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인 어떤 행위로 잠시 잠깐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간헐적 단식을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계속 틈만 나면 뭘 이렇게 입에 집어넣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화기가 쉬지도 못하고 혈액 중에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단식을 하거나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했을 때 우리가 오토파지라고 하죠. 내 몸에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가져가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단식의 효과, 하루 한 끼 먹는 것의 효과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소화력이 딸려서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일일 일식이 좋대. 나 그거 해볼 거야. 그러면 큰일 나요. 근육 빠지고 지방 빠지고 해서 사람이 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상식이나 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좋더라 하면 그걸로 우르르 달려가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뇌가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상식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를 빌려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할 때는 본인의 뇌로 해야 돼요. 완전히 마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뚱뚱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애매한 사람들이 자기의 체질이 뭔지 몰라서 그거를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중간한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걸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그 패턴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어디다가 자꾸 나 이거 건강을 위해서 뭘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다가 달라.
진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 괜찮아요.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물론 상식적으로 되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루 세끼 먹고 잠 잘 자고 적당한 운동하고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일일 이식 하는 게 좋대 해가지고 갑자기 뭘 해. 안 그래도 돼요. 그거 하면 내 밸런스가 깨집니다. 나는 맨날 세끼 먹고 운동하고 이게 적응이 돼 있잖아요. 새로운 걸 도입을 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약간 어떤 행동을 할 때 상식선, 평균선 그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우르르 달려가서 처음에는 와 이거 좋더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행위에 장점이 있죠. 근데 부작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늦게 나타나요. 한 몇 개월, 1년 후에. 근데 복구불능의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너무 선을 벗어나지는 말자. 이게 젊은 때는 실험을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실험 행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이 데미지를 입어요. 단식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도 많고 과식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도 많고 항상 극단이 문제입니다. 어떤 중간, 적당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함을 지키는 거예요. 중간을 지키고 항상 남들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걸 그냥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원래. 왜? 귀도 안 얇아야 되거든요. 귀가 얇아가지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저거 좋은 것 같다 하고 우르르 달려가는 거,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질문도 그렇고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질문도 그렇고 딱 들어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뭔가 손쉽게 하는 걸 좋아해요. 간편하게 했는데 이게 되게 큰 효과를 내길 바라는 것 같아. 다이어트에도 그렇고 몸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몸을 대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 쌓여가지고 몸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지, 뭔가 손쉬운 방법으로, 즉 음식으로 뭔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기본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몸을 얼마나 쓰느냐, 여기에서 뭘 먹느냐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 몸을 쓰고 운동을 하는 선수가 1일 1식 말이 안 되잖아요. 노동을 하는 사람이 1일 1식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몸을 충분히 쓰는 사람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고 오히려 적게 먹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안 좋은 게 들어와도 그걸 몸에서 다 태워서 제거를 해요. 얼마나 몸을 제대로 쓰느냐, 그리고 그 쓰는 양에 맞춰서 그 다음 식단이 따라오는 거지, 전제가 몸은 어떻게 쓰는지는 없고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전제가 잘못됐다. 먼저 내가 어떻게 몸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걸로 분명히 효과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데 우르르 몰려다니지 마시라, 이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이 이런 건지 몰랐는데 자꾸 골라라 하니까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고르지 않는 대답을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음에 밸런스 게임 하면 조금 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저초보
오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초기 생산에서 사양 벌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리뉴얼을 하면서 야생화 벌꿀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사양 벌꿀이 훨씬 단맛이 더 강했더라고요. 야생화 벌꿀을 쓰니까 조금 더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단맛은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낀다 이런 식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의견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입에 붙는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다, 이 문제를 야생화 벌꿀로 바꾸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 서초보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먹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 야생화 벌꿀을 쓰면서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감히 가격을 제가 못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든 경청을 하고 있고 제품을 드시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제품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리뉴얼 1, 2, 3 계속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길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 1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맛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두 달 내로 계속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상급 재료들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맛이 달라요. 계속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항상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